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좀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뭐 바쁘긴 했으나 또 예.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맞죠? 그 일주일이 네. 갑자기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추워졌어요. 네, 비도 오고 이슈도 많았고. 네. 처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가을 하늘을 보게 됐는데, 예, 가을 하늘은 맑은데 왜 그 어떤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은 좀 약간 흐림? 네,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예, 마음은 흐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맑은 하늘을 보면서 또 맑게 정화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살짝 그 뭐 주식도 그죠 전문가로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흐르고 있는지 살짝 먼저 말씀해 주식 주시면. 쪽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악재, 금융위 임상 여부에 이제 잭슨홀 그 연설에 의해서 지금 무려 5조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2,400포인트 가까스로 지금 지켰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400에서 2,500, 2,300 이게 한 6개월 정도 수렴 구간이라고 해서 길게 이제 박스 구간이 이어질 거예요. 그 동안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버텨라. 지금 버티는 사람은 이기는데 못 버티면 당연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힘들고 대출을 특히 많이 받아서 쓰신 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앞으로 한 주 아니면 더 길게 연말까지 그런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힘내시라. 그냥 뭐 좌절할 필요는 없고 힘내시라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식이나 증권의 어떤 전망도 힘내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쪽도, 부동산 어떻죠? 예, 시작은 힘내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예, 부동산도 역시 뭐 금리와 굉장히 그렇죠. 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 금리에 의한 이제 어떤 견인 역할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구에 한두 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뭐 헬리옵시티가 거의 9,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도 한 달에 뭐 몇 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건 정도. 한 건이요? 거의 그리고 없다시피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송파구 하면은 엘리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 세대를 다 합치면 거의 5,000세대씩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뭐 14,0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0건입니다. 용건이요? 0건. 용건 아니고 0건. 용건이 아니고 용건. 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 물건을 내놓긴 하지만 사실은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전망. 우리가 보통 아시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타이밍이 살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담이 선을 하게 번지점프 하듯이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산다는 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관망세라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망세 예,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집 마련 투자 차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망세로 있어서 거래들이 다들 굉장히 절벽 상태인 게 사실이고 특히나 또 부동산에 있어서는 전세라는 시장, 월세라는 시장은 실제 거주하는 실제 실수요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대기 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피부로 와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가 항상 우월했다고 하면은 거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전세도 굉장히 거의 뭐 전세 지금 들어있는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50% 이상이 다시 청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움직이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동안 안 올렸던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와는 달리 그분들이 월세나 반전세 움직이시게 됐어요. 전환을 하면서 가격 폭등보다는 월세 전환이 더 많아지는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전세 가격이 살짝 또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지금 12월만 해도 대출 이자가 3.29%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6월 들어서 3.82. 굉장히 크죠. 몇 달 사이 안 됐는데. 근데 앞으로 더 뛸 거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적게 받아도 조금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거의 4%대네. 거의 4%.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렇게 불안하게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모르지만 대출을 적게 받아도 이자가 그만큼 크니까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마음 편히 월세 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월세 전환이 더 많아졌다. 월세가 오르니 수익률 높아지겠구나라는 네. 또 예측을 하게 되면서 네.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괜찮겠다. 특히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뭐 우리가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라든가 그리고 뭐 오피스텔의 일반 사업자라든가 이런 오피스 네. 이런 것도 틈새가 되겠구나라는 네.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제 임대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고 일반 사업자라는 개념인데 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말 극한 사업이에요. 극한 그렇습니까? 아주 극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실전에 있으셔서 하시는 예. 그렇죠. 제가 뼈 때리는 얘기신 예,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가 이제 역삼동인데 강남에 임대 사업 지금 또 재계약을 하러 갔어요. 요즘은 또 보증보험도 임대인이 들어줘야 되고 아예 네. 제가 그냥 보증보험 금액을 다 낸다고 그랬어요. 네네. 뭐 세입자가 25% 낸다는데 그냥 세입자가 들고 내가 100% 내줄게. 그게 좀 깔끔하니까. 네, 착한 그리고 임대인이시네요. 한 번도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어긴 적이 없고 원하는 대로 네. 뭐 돈을 먼저 달라면 먼저 드리고 왜 극하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요즘은. 맞습니다. 제가 보통 한 10개, 20개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보증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 금액 정도는 제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 왜냐? 오늘도 오전에 먼저 돈을 달라, 임차인이.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은 오후에 주겠다. 그러면 그 한 대여섯 시간의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땐 제 돈을 먼저 줘야 속 편하지. 받아서 줄게요. 그러면은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항상 제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은 사실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안 주워요. 제가 아침 8시면은 나가서 직접 쓰레기 청소를 하고 사실 제가 10년만을 아끼기 위해서 6층짜리 건물 제가 직접 일주일에 2번씩 닦거든요. 대걸레로. 그거 직접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제 착한 임대인이죠. 그 금액이 10몇만 원인데 그거를 꼭 아끼자는 것보다는 제가 아침에 운동 삼아서 이제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 위에서 사실 6층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내려다 보면 꼭 아침에 보면은 이제 이 쓰레기를 가져가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그쵸. 그거를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만이 그거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마음 편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 그리고 이것도 사업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대인들은 이 사업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내지는 한 6개월 정도는 힘들어요. 이게 네. 박스권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쉽게 지금 내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긴 한 6개월 정도 기간들을 어쨌든 임대인들은 버텨야 된다. 힘을 내시고 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거든요. 네. 그때까지 누가 버티느냐. 예. 네. 그러니까요. 배 박사님.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극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예. 구축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보유를 뭐 한 게 몇 개 있습니다만 네. 그 이번에 태풍 네. 엄청 심했죠. 굉장히 난리가 났죠. 이거는. 특히 뭐 지금 서초구 쪽이나 네. 뭐 동작구 일대, 보라매 그쪽 일대가 완전히 잠겨서 네. 한림동 반지하에서 막 극적으로 구해내는 그 영상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반지하 다 없애겠다고도 하고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재개발지나 이런 데 있는 빨간 벽돌이라고 하는 곳은 네. 반지하가 꼭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물난리에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고 하는데 네. 비가 오면은 이제 예. 걱정이 됩니다. 꼭 새더라고요. 예. 무슨 우리가 보면 하수구가 잘 막히게 되잖아요. 오래되면 그 안에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시멘트의 석회 부분이 딱딱하게 쌓이고 하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누수도 많고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저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세입자한테 전화가 와서 그걸 또 수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이 딱 잡히질 않아요. 막 그렇죠. 찾고 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다.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노노노 네버 절대
도저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예,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셨군요. 느끼거든요. 비 많이 오고 하면은 아, 이제 걱정되고 전화 올까봐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배 박사님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이미 15년 전에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빨간 벽돌이 좋아가지고 빨간 벽돌을 걸어 다니면서 한 5개씩 샀는데 특히 겨울철에 잘라 그러면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뭐가 얼었다. 상수도 보일러 잘 터지죠. 네, 그러면 오래된 집은 또 안 가줄 수도 없고 거의 다 이제 좀 힘드신 분이 사시니까 그렇죠. 8시, 9시에 혼자 사시는 돕고 계신 분이 전화 오면 가서 사실 이제 보일러 한번 껐다 키면 다시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또 신사동에서부터 다시 어느 날은 신림동에서 거리만 해도 밤에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 본전에 정리를 하고 이거는 극한 직업이지만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 뒤로는 신축만. 무조건 신축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축을 사면은 네. 첫 번째로는 관리를 할 때 2년까지는 내가 안 해도 하자보수를 해줘요. 건설업체에서 해주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거는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라. 건축을 한 건축주한테. 그러면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맞습니다. 새 집이기 때문에 또 웬만해서는 물이 새거나 뭐 비가 새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 온 일은 아예 없고 혹시나 전화가 와도 건축주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아주 이 혜택을 내리려다가 다시 아직은 12.5%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취득세 취득세 부분이 신축의 경우에는 80% 감면을 해줘요. 임대사업을 놓으면. 일반 매매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감면 혜택은 없죠? 없죠. 그리고 신축만? 구축은 없고 오로지 신축.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새로 지은 집을 너가 임대사업을 넣기 때문에 너는 임대사업에 공을 들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고 물론 이걸 중간에 팔게 되거나 뭐 내가 기간을 못 채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되는 지역은 나중에 이제 허물게 되면은 자의로 허문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혜택이 본 것도 내가 다시 이제 반납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주택에 대한 이제 그런 제도인데 주택이 멸실되면 네, 그대로 토지만 남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한 그렇죠. 임대사업자 우리가 임대사업자 내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 10년짜리야. 근데 한 뭐 3년, 5년에 멸실이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5년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도 어차피 주택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 뭐 나중에 뭐 매매가 되고 뭐가 되고 했을 때 신축으로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을 때 거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적용돼서 뭐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죠. 없다.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있어서 네. 10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너무 길다. 하시는데 그렇게 그래서 어떤 개발지에서의 신축이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굉장히 유리하죠.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단계별로 샀는데 일단은 2018년도에는 그걸 모르고 우리 이혜리 전문가님 강의를 듣고 역세권 강남역, 역삼역, 성림역, 삼성역을 샀는데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보증금에서 5%를 올리니까 이게 10채 정도 사니까 그것만 해도 한 1, 2억 정도가 돈이 들어와서 그쵸. 그 돈으로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서 역세권 면목역에 노후화된 블록에 신축을 산 거죠. 10개를. 그쵸. 그게 2018년도에 강남역 그 다음에 2020년도 불과 2년 전에 면목역을 사는데 압불사 거기가 전부 개발 밭이 돼버린 거예요. 면목역 일대가. 지금 그쪽이 지난 6월 발표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됐지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면목역 역세권 재개발 이걸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2년이 또 지나서 또 거기도 이제 1억씩 다 전세금이 1억 1,500만 원씩 다 올렸더니 이제 열채가 1억 5천이 들어와서 다시 그 전세금 올린 돈으로 또 다른 지역에 또 12개를 정확하게 계약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투자들을 하시죠. 사실은 그거 모르시고 사신 거잖아요. 면목동을. 면목동은 모아타운 모르고 이런 샀죠. 이슈 없을 때 사셨고 근데 또 신축을 사셨고 완전히 신축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구축이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는 구축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노후도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신축이다 보니 새가 주변에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나가겠네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신축이니까. 그래서 올려받을 때도 그렇죠. 주변에 오래된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해서 희소성으로 또 가격도
착하게 차분차분 잘 올려받으실 수 있고 네. 그 올려받은 임대사업자에서 5%씩 올렸다 해도 3억짜리는 벌써 1,500이고 그 10개니까 10개면 1억 벌써 5천 1억 5천이고 네. 그걸로 재투자도 하셨다. 그렇죠. 보통 그런 스킬이 선수들이 하는 스킬인데 이게 다 잘하고 이혜리 계시네요. 전문가님의 덕이고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제가 네. 직접 경험을 했고 제가 회계학적으로 본다면 네. 조금 복잡한 건데 자산은 네. 어셋, 네. 어셋은 부채, 네. 라이어빌리티 플러스 자기 자본이에요. 네. 이 부채지만 어쨌든 제가 이자를 안 내는 요즘 같은 고금리에 이자를 안 내는 30억 정도의 제가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도. 근데 음. 더 중요한 건 이제 2년, 4년 전에 산 이 보증금이 임대사업을 놓다 보니까 시세보다 한 20, 30%가 더 싸요, 현재. 그쵸. 공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저는 지금 재계약하면 5%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재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극한 직업이지만 이럴 때 이제 2년에 한 번씩 우리 극한 직업에 대한 또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보상이 있다는 거를 놀라운 결과를 오늘 국내 최초로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와, 획기적.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연봉을 받고 계시네요. 1억 5천 정도씩. 2년에 한 번씩 1억 5천 연봉자라. 네. 그 반씩 나눠도 1년에 그러면 한 뭐 7,500씩이네요. 그걸 또 쓰진 않고 맞나요? 그대로 그대로 재투자를 해서 이게 너무 좋은 매매 기법이라 앞으로 요 내용을 많은 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50대가 넘었어요. 50대가 넘어가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요런 노하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도시 또 여기 도시 계획 연구소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이런데 또 전문적인 분들이 많고 그림을 이제 제대로 여기서 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섹터를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 도시계획 연구소에 정확한 그린 섹터를 이제 하나씩 공개를 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 어떤 곳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아니면은 지금 지도도 보여드리고 지도도 노도도 보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투자들도 네. 할 수 있는지 현장도 상품 이런 가보고. 다양한 네.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껴두기로 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고 안녕. 안녕.